자, 조용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항상 뭐 정해진 수순이고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IT 우리가 이제 관심의 끈을 놓을 수는 없죠. 전문가 나오셨고요.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터리 아저씨에 이어서 이제 반도체 그거 좀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아직 급이 안 됩니다, 제가. 부담스럽죠. 네, 뭐 네, 그런 부담스럽습니다. 닉네임이 네, 붙는 네, 게. 네. 하지만 뭐 워낙 그 관심들이 많으신 분야고 네, 네. 대중들이 또 궁금해하시니까. 자, 일단은 포괄적인 설명을 먼저 가기 전에 기업부터 쭉 보고 그 다음에 네, 네. 후속으로 가도록 하죠. 오늘 어떤 네, 네. 기업을 분석해 오셨는지. 네. PSK. 네,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들었는데 맨날 이 이슈마다. 자, 일단 아시는 분도 네, 네. 있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네. 어떤 기업? 전공정 장비 업체고요. 노광 공정 이후에 이제 포토 레지스터라는 거를 PR? 이제 그 불필요한 부분을 이제 씻어주는 PR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 그쪽 장비를 하는 회사고 세계 1등 업체입니다. 오. 시장 점유율로. 그리고 이제 드라이 클리닝 같은 장비들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베벨 엣치라고 해서 이게 증착을 하면 그 웨이퍼 끝 부분에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서 밑으로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고드름처럼. 거기서 이제 파티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둥근 부분만 끝 부분만 딱 잘라주는 시각해주는 그게 베벨 엣치라는 건데요. 네. 그게 이제 글로벌 램 리서치라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데 그쪽에 또 국산화에 성공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미세한 공정, 나노 단위이기 때문에 네네. 그죠? 끝에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똑같은데 그렇지만 네. 들어가 보면 완전히 뭐 거칠거칠하게 돼 있어서. 네네, 맞습니다. 그죠? 네.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면은 전공정 장비 기업들을 뭐 이게 뭐야? 언제 봐라, 먼저 봐라. 네네. 먼저 봐야 되죠. 당연히 네네. 전공정이니까. 네네. 그 전공정 장비 기업 하반기엔 좀 기대감이 계속 기대감은 있고 또 네네. 주가도 어느 정도 뭐 반응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실제 그런지. 이번 사이클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 반등 사이클이 있으면 전공정부터 오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후공정이 달렸습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그렇죠. 이번 사이클은 후공정 사이클이고요. 그거는 이제 결국 AI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오 테크닉스, 뭐 인텍 플러스 뭐 이런 회사들이 주로 시세가 많이 났고 그동안 이제 전통적인 전공정 장비 업체들 예를 들면 원익 아이패스, 테스, PSK 뭐 이런 회사들이 재미가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AI 쪽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기존 그 범용 쪽에 이제 메모리 수요는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상하게 좀 그 사이클이 꼬여 버리죠. 네, 과거 사이클하고 다르게.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업황이 돌아선다 그러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이제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또 한번 주목받을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실적이 네. 어느 정도는 뒷받침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올해 1분기에는 워낙 쇼크한 네네. 실적을 받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네네. 2분기에는 조금 그래도 이제 경직된. 네네. 그러면 3분기 실적은 아직 멀었지만 네네. 그런 것들이 개별 기업들마다 이제 2분기 실적들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분기보다는 좀 덜 나빠지고 그런 게 나와야지 이제 네네, 그렇죠. 기대감이 설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나쁘다 그러면은 네네. 조금 그럴 건데. 근데 이제 전공정 쪽으로 보면 이제 지금 후공정 장비 업체들은 사실 뭐 조만간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워낙 투자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좋아질 것 같은데 네. 전공정 쪽은 아직까지는 올 하반기까지도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주? 네네. 발주가 좀 감산 때문에 좀 늦어지나? 늦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숫자 뭐 실적이 좀 더 뭐 개선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뭐 그게 뭐 그렇게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좀 공부를 해두면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PSK의 주력 제품이 드라이 네. 스트립, 네네. 건식 이걸 스트립을 아까 걷어낸다고. 네, 식각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애칭. 식각인데 아주 특수한 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부분 식각 뭐 이렇게 네네. 되나? 네, 그렇죠. 이제 PR 그 노광 그 쬐인 부분하고 안 쬐인 부분이 이제 다르니까, 나머지니까. 네네 그런 것들 PR을 씻어내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라이 스트립 부분 글로벌 점유율 1위. 네네. 경쟁력 유지가 계속되고 있는지 아까 뭐 네네. 램 리서치 네네. 이런 회사들도 막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PR 스트립만 놓고 보면 거기서 뭐 이제 전방 시장 업황이 안 좋으니까 전반적으로 빠진 건 있는데 마켓 셰어가 많이 빠지거나 밀리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방 시장에 영향이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업황이 좋아지면 다시 또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램 리서치가 독점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용어는 어렵지만 베베레처. 네네. 베베레칭 시장이 장비 국산화에 또 성공을 했고 관련 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면 네. 이 국산화 장비 굉장히 네. 중요한 이슈잖아요. 사실 네네. 그렇죠. 한미 반도체도 우리가 좀 시간이 오래됐지만 그때 이제 국산화 이슈로 네네, 소부장 국산화 일본과의 뭐 이런 내용들이 쪽인데 자, 하여튼 국산화. 네네. 그 베베레치는 이제 연 시장이 한 2천억,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입니다. 이제 그런데 램리서치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장비 팔고 마진율이 50% 가까이 되는 굉장히 이제 고부가 시장인데 여기에 이제 국산화로 들어갔고요. 네. 그동안 굉장히 램리서치에 견제가 많았습니다. 뭐 특허 뭐 분쟁이라든지 이슈들이 많았는데 결국 작년 성공했어요. 국산화 네. 성공했고 오. 디램 라인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으로도 납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용히 들어가겠죠. 이제 시장에서 항상 보는 네. 눈들 많고 감시 레이더망들이 있는데 그렇죠. 별로 들리는 얘기는 아직 없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장비 업체들도 워낙 지금 그 배가 골고 있잖아요. 수주가 없으니까. 그래서 국산화한다 그러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견제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좀 진행하는 게 극비로. 맞죠. 네, 맞습니다. 자, NHN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 뉴 하드 마스크. 네네. 여기 스트립 장비 개발도 성공을 했나요? 네네. 드라이 클리닝 장비 내에서 드라이 클리닝을 얘기하고 뭐 세탁소 잡고 얘기 생각할 수도 네. 있는데. 뭐 요거는 이제 PR 스트립의 일종인데 드라이 클리닝하고 포토레지스트 스트립. 네네. 드라이 클리닝은 이제 세정 장비라서 약간 좀 다른 장비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EUV가 되면 계속해서 이제 그 폭이 좁아지잖아요. 선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PR 도포를 굉장히 얇게 해야 됩니다. 그 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너무 투명도가 안 나오거나 무너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PR 밑에다가 하드 마스크 코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축대가 계속 무너지니까 보강 설비 같은 걸 해놓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회선을 이렇게 네네 싹 좁게 하다 그려놨는데 네네 너무 좁다 보니까 얘가 너무 무너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밑에 그 단단하게 하드 마스크 코팅을 해놓는데 네. 문제는 기존 PR 스트립 장비로 잘 안 벗겨져요. 하드 마스크 코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벗겨낼 수 있는 새로운 스트립 장비가 필요한데 그게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라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EUV 공정이 확대되면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새로운 장비도 개발을 하고 있다. 네. 일단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대기만성형 뭐 이런. 아니요, 이제 이미 납품은 되고 있고 납품은 이제 하고 주로 있고. 마이크론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기존 PR 스트립 장비 대비해서 한 4-5배 비쌉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시장은 좀 크는 데는 좀 제한이 있죠. 오케이. 네. 자, 우리 PSP의 고객사들은 지금 현황이 좀 어때요? 일단 이제 뭐 메모리 3사는 다 합니다.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다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텔 같은 업체들도 하고 있습니다. 인텔 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네. 그리고 중화권 고객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실적은 그래서 네. 추정치 올해 작년에 900억 넘게 이익을 냈고요. 네. 시총이 네, 6천억. 6천억 초반이익인데요. 올해도 뭐 매출 3,800억, 영업이익은 55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550억. 예상을 깨고 적자가 아니에요, 예산은. 네. 그래도 분기에 한 150억, 160억 이 정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네. 주가는 아직 뭐 조금 미온적이지만 일단은 계속 그 관심 영역에 담아둬야 네네. 되는. 네. 다음에 추가 질문을 어디로 가볼까요? 초전도체 가자입니다. 네네. 네. 뭐 관심이 다 네네. 초전도체. 네네. 자, 이영수 기자, 네네. 아니 이영수 기자, 이영수 대표가 이제 네네. 기자를 하셨을 때 뭐 여러 네네. 가지 취재들을 많이 네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혹시 기억나는 이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이 네. 좀 있을까? 초전도체가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은 없었고 약간 그 10년 전에 그래핀 나왔을 때하고 좀 느낌이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 네. 매번 꿈에 그렇죠. 물질이래. 조만간 된다고 막 그래핀이 저는 기억하는 네네. 게 이제 물론 네. 다원시스긴 한데 네네. 핵이 이제 요즘은 분열이잖아요. 핵 네네. 발전이. 네네. 핵 폭탄도 핵이 분열을 하면서 네네. 확 터지는 거고 영화 이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네.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핵 관련. 네, 영화에 나오겠죠. 뭐. 근데 핵이 융합을 하면서 네네. 충돌하면서 나오는 그 반물질 얘기가 네네. 한때 또 영화에도 나왔어요. 네네. 그래갖고
천사와 악마인가요? 뭐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 반물질이 꿈의 물질이다. 음. 인류의 에너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다. 막 이랬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다원시스였는데 네네. 말씀하신 또 꿈의 물질 CNT, 네네. 아, 그래핀. 네. 그래서 뭐 초전도체는 심플해요. 이제 그냥 전기 저항이 0인 물질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발표됐죠. 저항이 없다 그러면 이제 송배전할 때 지금 굉장히 많은 로스가 생기잖아요. 네. 뭐 사실 그 전력 반도체 쓰고 인버터 컨버터 같은 거 쓰는 게 다 전력 효율 높이려고 하는 건데 그런 쪽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초전도체를 쓰면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기술 진보가 있습니다. 이게 네. 반도체 스위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조금만 전기 작동 전압을 줘도 작동하기 때문에 전성비가 굉장히 좋아지고 뭐 자기 부상 열차도 엄청나지고요. 방금 말씀하신 핵융합도 코스트가 확 떨어지고요. 네. 양자 컴퓨터도 굉장히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전도체라는 게 있었어요 이미. 네, 100년 그렇죠. 전에 개발이 됐는데 맞아요. 얘가 왜 상용화가 안 되냐면 극저온대는. 엄청나게 온도를 낮춰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절대 그 4K라고 네. 하는 마이너스 네네. 296도. 그렇죠. 오늘 뭐. 저녁에 우리 계장전에 네네. 다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질소를 다뤄서 그렇죠. 태경 케미칼을 사실 드라이 아이스하고 폭염으로 이게 생각했다가 어제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좀 그 있긴 있었는데. MRI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네, 춥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게 그 초돈 전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헬륨에다가 확 식혀버리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상온에서 된다라고 이제 나오고 그렇지, 상온 상압. 네. 그렇죠. LK99라는 이제 이번 물질은 연구 개발을 했다라는 물질은 상온에서 초전도가 구현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환호할 수밖에 없죠. 아. 이게 진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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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금속 간의 합성을 통해서 네네. 얻어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히토류가 쓰이는 게 아니라 네. 나바하고 구리하고 윤회석. 일반적인 네네. 범용 네네. 그거 그냥 레시피로.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에서 이거를 이제 레시피를 잡아서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이 논문 보고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만들어낸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학회에서 검증위원회를 네. 구성이 됐다. 그리고 네. 정부 차원도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전해지는 것 네네. 같은데 초전도체 관련주라고 하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 돌단 말이에요. 네. 실제 연관성이 얼마나 될까? 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게 많지 않은데. 이 초전도체 LK99가 검증이 돼야지 연관성이 있죠. 아, 아직 그렇죠. 이게 검증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뭔가 이론을 가지고 뭔가 수학식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실험을 하다가 보니까 뭔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뭐 이렇게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네. 옛날에 이제 황우석 박사의 그 있잖아요. 그 줄기세포의 처녀 생식하고 비슷한 거죠.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 진짜 제대로 만들어진 거냐. 그러니까 이거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논문 같은 경우 두 편이 나왔어요. 첫 네. 번째가 이제 논문이 올라왔는데 이제 공저자들이 자기들한테 동의하지 않고 올렸다 그래서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네. 논문을 하나 더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논문이 하나 더 올라갔는데 그게 뭐 아카이브에 올라간다. 네, 뭐 네이처나 뭐 이런 뭐 유수 학술지가 아니라 그냥 네. 아카이브는 그냥 이제 그러니까 임시 저장소 캐시 메모리 네네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올려서 이제 그냥 볼 수 있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검증이 됐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네, 논문 자체가. 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뭐 항상 그렇지만 네. 뭐라고 얘기 못해. 시세는 시세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죄송합니다. 가격 제한법까지 막 이게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열기가 네. 지금 보면은 약간 풍선 효과라 그래야 될까요? 네. 어느 한쪽을 쥐면은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고 하는데 2차 전지, 반도체, 초전도체 거긴 중간에 AI도 껴 있지만 네네. 막 쥐어 짜잖아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본질, 이게 본질. 네 이제 그 관련주들이 사실 그동안 굉장히 소외돼 있던 중소형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테마를 만들기가 굉장히 좋은 소재였고. 좀 신선했다.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저도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약 성공하면 이거 우리나라는 정말 대박이거든요. 정말 대박이거든요. 네. 바이든이 이제 정말 우리나라한테 와서 무릎 꿇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그 정도. 아, 네네. 네. 너무 자. 이제 엄청난 거기 때문에. 네, 초전도는 그렇고 네. 네이버. 네네. 일단 이제 네이버는 그동안 이제 우리가 그 대규모 언어 모델, 파운데이션 AI 모델에서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비영어권에서 뭔가 포지션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GPT-4가 한국어를 너무 잘하면서 우리가 살짝 꺾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로컬 파운데이션 AI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AI도 이제는 국가 산업, 국가 기관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AI 혁명이 되면 우리 모든 삶에 AI가 이제 스며들게 될 건데 이거를 미국의 몇몇 빅테크한테 의존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제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로컬 AI 모델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어쨌든 AI 혁명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빅브라더의 밑에서 살게 되는 건데 네. 빅브라더가 이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우리가 컨트롤 못하는 빅브라더냐, 아니면 우리가 일부 뭐 조정할 수 있는 빅브라더냐, 이거의 차이죠. 네. 네. 그래서 네이버가 로컬형 빅브라더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도 자국에 맞는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개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파트너십 맺기 제일 좋은 회사가 네이버죠. 아.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네. 네이버가 참여하는데 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게 우크라이너 기반으로 생성형 AI 개발. 우크라이나어. 네, 그렇죠. 뭐 러시아하고 뭐 그쪽 언어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렇죠. 그런 노하우들을.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미국 빅테크의 식민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체할 로컬 기업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정부하고 네이버가 검색 엔진, 유럽형 검색 엔진 개발에 뭐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가 또 오늘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